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 보시면은, 자, 부시라는 단어. 우리 보통 뭐 관목이나 덤불로 쓰이는데, 기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어휘 시험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토크 어라운드. 빙빙 돌려서 말하다. 자, 스탑은 동명사 목적으로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빙빙 돌리지 말라고, 빙빙 돌리지 말고, 그 이슈를 말하고, 그리고 당신의 그 의미하는 바를 뭐 말해봐라. 자, 두 번째는 이거 비트 어라운드 부시 또는 어바웃 더 부시. 어라운드랑 어바웃 둘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관목을 옆을 툭툭툭 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don't beat around the bush. 야, 돌려 말하지 말고 진실을 나에게 뭐 말해라. 다음에 세 번째는 circumlocution. 얘는 애둘러 말하기. be full of. 무엇을 가득 찬. 그 연설은 돌려 말하는 표현으로 가득 찼다. 다음에 오블리크. 형용사로 간접적인 뭐 비스듬한 애둘러 말하는. 그녀는 애둘러 말하는 답을 했다. 자, 뭐 대신에 명확한 대답 대신에. 그래서 원이라는 거는 앞에 나온 명사 answer를 가리키는 막연한 명사입니다. 그래서 오블리키는 간접적인 비스듬한 애둘러 말하는. 다음에 서큐이터스도 시험에 나오는데 우회하는 간접적인. 자, 그는 우회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서큐이토스. 그 설명은 불필요하게 계속 빙빙 돌렸다. 그리고 이유페미즘. 얘는 돌려서 말하는 거. 완곡어법. 정치인들은 종종 사용한다. 완곡어법을. 뭐 하기 위해서? 그런 불편한 현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출로 나오고요. 자, 블런트 단어는 얘는 좀 반대 뜻이 있어요. 원래 뜻은 무딘, 뭐 칼 날 같은 게 무딘 거야. 잘 안 잘려. 근데 그것보다는 표현이 뭔가 좀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직설적이고 퉁명스러울 때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칼은 무졌다. 그리고 잘 들지 않는다. 여기서 좀 약간 헷갈리는 게 컷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컷 같은 단어 또는 뭐 드라이브, 운전하다, 뭐 아이론, 뭐 다리미질하다, 뭐 포토그래프, 사진 찍다. 이런 동사들은 원래 타동사예요. 그럼 뒤에 목조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목조가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properly 양태부사라는 게 오면, 양태부사라는 거는 어떠한 뭐 방법이나 정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능동태를 써도 수동처럼 써요. 능동태로 사용해도 수동으로 해석. 그러니까 잘 잘리지 않는다. 약간 수동해서 가는 거야.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런 동사들은 문법에서 공부할 텐데 양태부사를 쓰면 절대 수동태를 쓰면 안 돼. 수동일지라도 능동태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문법 시험에서는. 자, 다음에 블런트. 직설적인 거. 그는 직설적이었다. 바로 그 제안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판했고, 그녀는 퉁명스럽고 아주 도지코 같은 대답을 했다. 그리고 붓이라는 좀 헷갈렸던 단어가 이제 보통 엠붓이라는 단어. 얘는 매복. 그리고 기출로 take a bet. 누군가의 허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기다렸다. 바로 매복해서 in ambush. 그래서 위에 나온 요 붓이랑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간목 덤물. ambush는 매복. 자, take a bet. 수동태로 나는 허를 찔린 거야. 놀란 거야. 뭐에? 갑작스런 질문에. 자, 다음에 스트림. 얘는 보통 시내, 개울, 유튜브 같은 거, 막 영상 같은 거 보낼 때 스트림 처리하다. 데이터 정송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하다. 특히 기초 영단어로 우리 스프링은 봄이나 샘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 옹달샘 할 때 샘. 근데 동사로 이거 많이 써요. spring from, come from, hail from, stem from. 다 몸으로부터 일어나거나 야기하거나 태생이거나 출신이다. hail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날씨에서는 우박, 동사 때는 뭐 환호하다. 스템이라는 단어도 독해에서는 보통 신문의 줄기, 근데 우리 어휘 시험에서는 막다, 차단하다. 특히 contain 같은 게 원래 뜻은 뭐 뭔가를 이렇게 좀 포함하는 뜻도 있지만 보통 얘는 뭔가를 어떤 감정 같은 거를 억누르거나 좀 찾는 거야. contain이라는 단어가 어휘 시험에 나오면
억누르다, 참다. 그래서 보시면은 come from. 자, 그녀는 이탈리아의 뭐 작은 마을 출신이고, hey from. 그 가수는 캐나다 출신이고, spring from. 이 문제는, 자, poor은 가난한 뜻도 있지만 열악한, 잘못된 의사소통에서 비롯되었고, stem from. 많은 건강 문제들은 잠의 부족, 수면 부족에서 유래한다. 자, 스탠드 보시면은 명사일 때는 줄기. 그 식물의 줄기는 매우 두껍다. 특히 플랜트 같은 경우는 독해할 때 물론 뭐 식물의 뜻도 있지만 보통 공장, 우리 보통 뭐 팩토리, 그리고 동사일 때는 뭐 식물 같은 걸 심다 이런 뜻을 많이 쓰고요. 자, take measure, 조치를 취하다. 정부는 조치를 취했어요. 뭐 하기로? 바로 step, 막다. 막는 거예요. 바로 그 질병 확산을. 그들은 try to 병사, 우리 try to 병사는 노력하는 거고, try ing 시험 삼아 해보다. 그래서 그들은 막으려고 했어요. 바로 유입되는 것을. refugee, 난민, 난명자. 난민이 그 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래서 스템이 이렇게 막다, 차단하다, 약간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음에 밀리언, 이건 100만인데 우리가 보통 숫자를 나타낼 때 100, 100, 사우전트, 1000, 밀리언, 100만, 빌리언, 10억, 스코어라는 단어는 물론 뭐 점수란 뜻도 있고, 숫자일 때는 20이라는 뜻이 있고요. 음악에서는 악보란 뜻을 써요. 또 우리 더즈는 우리 보통 뭐 한 다스 할 때 12개. 근데 이런 게 있어. 문법에서는 만약에 200이라고 하면 정확한 숫자야. 그때는 to 다음에 100 써야지 200 복수니까 s 붙여야 된다 이렇게는 안 써요. 왜냐면 얘네들은 정확한 숫자를 나타낼 때는 s 없이 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s 붙일 때는 언제냐면 막연한 수일 때. 예를 들어서 수백 명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스코어스, 더즌스 오브. 그러면 얘들은 뭐 수십 명의 약간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를 붙이면 막연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제가 예문을 좀 넣어보면은 스코어스 오브. 야,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회의에 참석했고, 더즌이니까 나는 달걀 한 다스 12개. 12개를 샀고, 다시 더즌스 오브니까 수십 명의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에 뭐 참여했다. 또 어휘시험에서는 얘가 나와요. 베이커스 더즌. 이게 13개라는 뜻인데 유래가 뭐냐면 12개의 빵을 판매하던 빵집 주인들이 손님이 뭐 비정상적인 크기나 모양의 빵을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서 한 개를 더 추가로 제공했다고 해서 유래한대요. 그래서 나는 샀다. 베이커스 더즌 하면은 베이글 13개를 샀다. 그래서 요것도 기출로 나옵니다. 자, 이제 한 문장씩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이렇게 보시면요. 왼절은 부사절, 더 추리스부터는 주절. 그럼 웬이 부사절일 때는 우리가 해석을 뭐뭐 할 때 해석하죠. 또 여기서 it을 쓴 이유는 바로 날씨, 레인스. 우리 보통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가 내릴 때, 자, 모한 후에 오랜 가뭄 끝에, 그다음에 주어, 나무와 풀 그리고 덤불이, 자, 룩 몇 천식을 보이세요 혹시? 응. 주절에 룩은 몇 천씩일까 이거는? 그치. 그 이유는 바로 형용사 보호가 와서. 그래서 형용사 보호. fresh and clean. 그래서 룩은 여기서 이형식 쓰는 거예요. 뭐처럼 보인다. 나무와 풀, 덤불이 싱싱하고 뭐 이렇게 푸르게 보인다. 첫 번째, 왼절. 왼절이 이렇게 주절의 앞에 오거나, 왼절이 독해에서 주절의 뒤에 오거나, 또는 주어 동사 사이에 있을 때는 이거는 부사절 왼이고, 해석은 뭐뭐 할 때 해석합니다. 그럼 왼절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왼절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 우리는 명사절 왼절이라고 하고 의문사 왼절이야. 얘들 해석을 언제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리를 좀 따져야 돼.
주절의 앞뒤 주어 동사 사이냐, 아니면 명사 자리냐. 세 번째, 우리 시간선행사, 뭐 예를 들어서 the day, 그런 거 뒤에 관계부사 when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선행사 뒤에 오는 거, 요거는 관계부사 when이고, 얘는 형용사절이고 해석은 따로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도 배워요. 시간선행사가 생략이 가능해서 관계부사 when을 쓰는데, 얘는 그때 명사절처럼 약간 보여가지고 해석을 뭐뭐 한 날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제가 밑에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자, 시간선행사가 딱 있어. the day. 그 다음에 이건 관계부사 when이야. 그럼 이때는 when은 해석 안 해. 내가 너를 만나는 그날은 올 것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 영어 독해 특징이 뭐냐면 주어가 긴 걸 싫어해. 아, 지금 보니까 the day 다음에 관계부사 when절 때문에 너무 긴 거예요. 그러면 얘를 뒤로 뺄 수 있어. 이거를 외치라고 해요, 영어에서는. 그러면 이거 외치의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이 when을 관계부사 when이라고 딱 보는 거야. 특히 day 앞에 갑자기 더가 있어. 뭐지? 앞에 어떤 문장도 없는데 갑자기 왜 어가 아니라 더를 썼지? 아, 이 when은 관계부사 when이구나.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원리를 모른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부사절 when절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야. 주절 뒤에 나왔으니까. 그럼 부사절 when으로 해석하면은 그 날은 올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날 때. 근데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도대체 그날이 뭔데?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거야. 그래서 영어 독해에서는 주어 자리에 혹시 수식하는 게 있는데 이 수식하는 것들이 이렇게 뒤로도 올 수 있다. 이런 걸 나중에는 외치라고 배웁니다. 또한 이런 것도 배워요. 관계부사 when, 관계부사 where은 계속적 용법이 가능하다. 우리 보통 관계대명사 파트에서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 찍는 거 계속적 용법이라고 배우거든요. 관계부사에서는 이 둘은 가능해. 그게 보시면은 관계부사 when의 계속적 용법, 어떤 앞문장의 상황이나 사건 전체를 받아 그때라고 부연 설명한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take a walk, 산책하고 있는 중이었다. 바로 공원에서. 끝났는데 갑자기 콤마 찍고 when을 쓴 거야. 그때가 뭔데? 하고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바로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관계부사 where도 가능해. 보시면 그는 길을 잃었어. 바로 숲에서. 콤마 찍고 where 나왔어. 그 숲이 뭔데? 바로 그가 밤새 혼자 있었던 곳이야.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면요. 관계부사 when과 where 앞에 콤마가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선행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내용.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좋아한다 어떤 날을, 그리고 관계부사 when을 쓴 거야. 내가 너를 만나는 날. 지금 시간선행사 the day가 있고 관계부사 when이 둘 다 써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영어에서는. 그러면 얘는 관계부사 when을 지금 생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어 독해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제 앞으로 I like the day I meet you. 근데 이건 좀 쉽게 알 수 있어.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됐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간 나타내는 선행사 the day가 있고 조사서 없이 완전 문장이 나왔다는 거. 시간 선행사 the day가 대도 가능해요. 왜냐면 관계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거는 관계부사 대시라고도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시간선에서 더 데이 다음에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된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접속사 없이 완전한 문장이 완전 문장이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되는 걸 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야. 거꾸로. 오히려 이번엔 시간선에서 생략해보는 거야. 더 데이를.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I like when I meet you.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학생들은 뭘로 보냐면 이 when은 지금 like의 목적으로 봐가지고 명사절 when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야. 명사절 when이라는 거는 의문사 왼절이야.
아, 근데 걔는 해석을 언제라고 해석을 해야 돼. 명사절 외는 언제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이거 언제 한번 제가 넣어서 해석해 볼게요. 나는 좋아한다? 언제 내가 너를 만나는데. 좀 이상하죠?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명사절 외이 아니라 혹시 관계부사 외이 아닐까라는 걸 고민해 봐야 돼. 앞에 시간 나타낸 선수가 생략된 거야. 그러면 해석을 뭐뭐 한 날이라고 해석하면 돼. 나는 좋아한다. 내가 너를 만나는 날에. 이렇게. 난 물어보지는 않지만 독해선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해석으로 구별해야 돼. 만약에 언제라는 게 해석이 되면 괜찮아. 그럼 그냥 의문사 왼절로 봐. 그때는. 지금처럼 안 돼. 그러면 관계부사 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독해를 할 때 관계부사 왼이라는 거는 형용사절이었어. 근데 하나는 이제 더 생기는 거야. 명사절 왼일 수도 있는 거야, 이제는. 얘도 관계부사고 시간 순서에서 생략됐으니까 뭐뭐 한 날이라 해석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왼은 앞으로 독해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나는 자랑스러워한다. 이것도 똑같아. 원래는 오브 다음에 더 데이가 있고 관계부사 왼을 쓴 거야. 근데 화끈하게 더 데이를 생략하는 거야, 지금.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왼이 오브 뒤에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왼은 뭐야, 전치사 뒤에 목적어야? 그럼 명사절 왼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때는 언제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근데 이거는 언제 해석하면 되게 어색해. 나는 자랑스러워한다. 언제 내가 시험을 통과했는지 좀 이상하죠. 그러면 뭐뭐 한 날. 내가 시험을 합격했던 날에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이게 훨씬 깔끔해진다는 거야. 관계부사 왼이라는 거지. 자, 또 보시면은 be ashamed of 무엇을 부끄러워하다. 뒤에 시간 순서 더 타임이 있는데 이거 얘를 생략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처럼 또 다시 또 명사절 왼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언제나 해석이 되면 명사절 왼으로 봐도 되지만 언제 해석이 안 되면 관계부사 왼으로 봐야 돼. 뭐뭐 했던 때. 그래서 그녀는 부끄러워한다. lie to 누구에게 거짓말하다. 그녀가 부모님께 거짓말했던 때를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뭐뭐 한 날, 뭐뭐 한 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확장을 시켜야 되는 게 독해를 할 때 명사절 왼이라는 건 기존에는 의문사절 왼만 알고 있었어. 언제. 근데 얘들처럼 이제는 관계부사 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원래 관계부사 왼은 해석을 안 해. 하지만 뭐뭐한 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이 날씨, 시간, 거리, 가격, 무게, 상황일 때 쓰이고. 자, 룩이 이 형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형용사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뭐뭐처럼 보이다. 우리 시험에서는 얘들 시험에 나와요. 룩. 첫 번째, look for 무엇을 찾다. look for가 저 잠시 좀 예문 좀 넣을게요. 나는 예세를 찾고 있는 중이다. 자, 두 번째, 이거 어디서 잘 나오는 게 look after랑 take after. 헷갈리게 잘 나와요. look after는 돌보다. 그녀는 매 남동생을 돌본다. 반면에 take after는 얘는 담다. 근데 take after랑 look after랑 왜 헷갈리면 look이 보다니까 왠지 look after가 담다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담다는 take after다. 저는 이것도 예문좀 다시 좀 넣어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를 뭐 이렇게 닮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오는 게 look into, 무엇을 조사하다. 우리는 그 문제를 곧 조사할 거고, look to, 기대다, 의지하다. 많은 사람들은 조언을 위해서 부모에게 의지하고. 자, look at은 무엇을 보다인데, 얘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인데 수동태가 가능한 걸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4년 지방직 기출. 그 그림은 be looked at 이렇게 깊게 관찰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미술 비평가들에 의해서. 이게 만년 틀리는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원래 수동태 안 돼요. 근데 얘는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동태 쓸 때 반드시 전치사 at이 따라와야 된다. 그 다음에 look up, 뭔가를 이렇게 좀 찾아보거나 뭐 사전이나 그런 거를 뭐 이게 좀 찾아보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보다. 당신은 단어 찾아봐야 된다. 사전에서. 그리고 그는 고개를 올려봤다. 뭐 했을 때? 그가 들었을 때. 그의 이름을. 자, 그 다음에 요거. 룩이 이제 보다 뜻인데, 보다 동사들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룩이나 뭐 stare, 응시하다. 그래서 이 룩이 삼형식 쓰는 거야. 룩이 삼형식도 있거든요. 그러면 명사 목적어 썼어. 나는 그를 본다. 근데 여기다 이 목적어 신체 부위를 쓰고 싶어. 그때는 보다 동사인 룩은 전체사 인과 함께 신체 부위 앞에 덜을 써야 돼. 이거는 문법에서 관사 파트에서 좀 배우거든요. 포인트는 뭐냐면 설득 쓰면 안 돼. 왜냐면 이미 그라는 걸 알고 있어. 또 다시 여기다 히즈 쓰면 안 돼. 그래서 보다 동사 말고도 나중에는 뭐 치다 뜻을 가진 동사, 잣다 뜻을 가진 동사들은 목적어 나오고 이 뒤에 이 목적어 신체 부위를 쓰고 싶어. 그건 소유격이 아니라 덜을 써야 된다. 전치사는 뭐 보다는 in, 치다는 on, 잣다는 by를 쓰지만 여기까지는 묻지는 않고 우리는 여기 정도 물어요. 실제 2020년 지방직 기출을 보시면은 이렇게 딱 물은 거야. 나는 대화할 때 내 눈을 보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하고 이게 만약 틀리면 딱 물어봤어요. 분석해 보면은 나는 좋아한다 이 사람들을. 자, 관계대사 후 누군데? 피플이 선행사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 보세요. look 목적어 이 사람의 신체 부위 이 앞에 덜을 써야 된다는 거야. 속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내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뭐 할 때? 내가 대화를 나눌 때. 또 어휘 시험에서 스퀘어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스퀘어는 우리가 보통 정사각형, 광장 이런 뜻을 알고 있어. 근데 형용사 때는 공정한, 정직한, 똑바른 정면에 동사로 나오는데 정사각형을 만들다, 각을 맞추다, 또 부사도 한번 나왔어요. 똑바로 정면으로. 그래서 스퀘어 하면은 이 뜻 좀 알아두세요. 정사각형을 만들다, 똑바로 정면으로 정직하게. 자, 예를 들어서 그녀는 그를 봤어. 자, 스퀘어 부사야. 똑바로 정면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look 목적어 in the 신체 부위 이렇게. 그녀는 그의 얼굴 똑바로 봤고 진실을 말했다. 두 번째,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square circle. 자, trying to. 자,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is like 뭐뭐와 같다. 바로 노력하는 것 같아. square circle. 자, 직역을 해석하면 원을 내놓게 만드는 거야.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퀘어 서클이라는 표현이 불가능한 일을 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어휘 시험에서는 스퀘어가 부사일 때는 똑바로 정면으로. 그리고 스퀘어 서클이 나왔다. 불가능한 일을 하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본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디즈 플랜트. 자, 앞에 지시사가 있어요. 디즈.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들을 가리킬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디즈 플랜트 나왔으니까 그럼 이 지시사가 이렇게 누구냐? 그럼 아마 문맥상 얘들인 것 같아요. The tree, grass, and bush. 이걸 또 쓰기 싫으니까 바꿔서 주는 거야. 이런 걸 영어에서는 재진수, 패러프레징이라고 해요. 우리 영어 독해에서는
같은 단어 두 번 쓰기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직접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독해를 할 때는 지시사가 나오면은 그 지시사가 가리키는 단어를 찾아서 해석을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해석이 깔끔해져요. 자, 그럼 보면은 이러한 식물들은 물이 필요해. in order to 부정사 뭐 하기 위해서. 자, stay 몇 형식 보이세요? 힌트, healthy 나왔어. healthy. 형용사니까 이형식. stay는 이형식 때 뭐뭐이다. 비형동사. 아, 이러한 식물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these plant는 앞에 나온 the trees, grass, bushes를 바꿔서 준 거고, 이런 걸 재진술, 패러프레이즈 나온 거고, in order to 또는 so as to, with a view to. 특히 with a view to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전치사 to예요. 그 말은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명사 동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야. 그는 어부든 부사 해외에 갔다. with a view to ing 뭐뭐 할 목적으로, 공부할 목적으로 이렇게. 또는 뭐 for the purpose of ing, in order 대절, for the sake of라는 표현도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자, 킥은 그만두다. 동명사 목적 취한 동사예요. 스모킹. 야, 그는 담배 피는 것을 끊었어. for the sake of. 자, 뭘 위해서? 아,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쏟았 다음에 주어 다음에 make and will이 나와도 뭐뭐 위하여 뜻이 있다. 자, 보시면은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그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in order 대절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여기 조동사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한다. 그녀는 속삭였어요. so as to 동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부정어는 넣고 싶으면 동사 앞에다 쓸 수 있어요. so as not to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아기를 깨우지 않기 위해 속삭였다. 그는 페인트질을 하고 있었어요. 집을. 자, with a view to ing. 그 집을 팔 생각으로. 그래서 it이라는 거는 집을 나타내고 for the purpose of ing. 그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갖고 for the sake of 무엇을 위해.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자, shake라는 단어는 원래 명사 뜻은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이유, 이익, 위함. 독해서는 for one's own sake,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자, so that 다음에 make and will이 나와도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나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일찍 나갔다. 자, stay 같이 이 형식 쓰는데 형용사 보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조심해야 돼. I stay young. 이 형식인 거 보이세요? 영이 형용사니까. 그럼 나는 젊다야, 머무르다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1형식이 아니라는 거지. 그 사일런트는 형용사야. 그럼 2형식이라는 거야. 나는 조용하다. 근데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예전에. 전명구는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보호자리에 올 수 있다. 뭐 주격 보호든 못 주격 보호든.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야. I stay in silence도 가능해. 나는 조용하다. 문법집에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I stay in silent. 형용사는 안 돼. 왜요? 전체사 뒤에는 명사 목적어가 와야지 형용사는 목적어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요건 조심해야 돼. 하지만 전명구는 괜찮아.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전명구 막 이런 거 있었어요. I'm on edge. 나는 모서리 위에 있는다. on edge라는 게 불안한 뜻이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이형식처럼 본다는 거지. 형용사처럼. 그래서 나는 뭐 불안하다. 그래서 on edge. 불안함. 그래서 전명구는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 문장. 자, B는 자, 또한 어디서 나왔다는 거는 앞에 있는 내용과 또 순전의 내용이 나온다는 걸 우리 예측해야 돼. cause 오형식,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자, 그 개울에 fill with 물이 가득 차게 야기했다. 그래서 cause 같은 경우는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또 수태도 많이 쓰죠. 주어는 because 투부정사. 또한 cause는 명사, 이유라는 뜻도 있지만 명분이나 대의라는 뜻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cause and effect,
원인과 뭐 결과 뭐 그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causal, 뭐 인과관계, causality 인과관계, 그리고 causal relationship 뭐 인과관계 이런 식으로 되고요. 사실 우리가 feel 같은 경우는 타동사 많이 써요.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뜻으로 손뜻 쓰면 A는 B filled with B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근데 지금처럼 자동사 플러스 전체사로 fill with도 많이 써. 이 뜻이 뭐냐면 주어는 A를 채우다. 여기 보시면은 타동사 fill A with B. 그녀는 잔을 물로 채웠고 그 소식은 그를 기쁨으로 가득 채웠고, 수동태도 가능하겠죠. be filled with. 그 방은 연기로 가득 찼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동사 플러스 전체사도 가능해. A를 가득 채우다. 그 방이 연기로 가득 찼고 그녀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찼고 공기가 흥분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종종 쓰입니다. 자, 그리고 영어 독해를 할 때 물주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사물이 주어로 많이 써요. 앞으로 영어 독해에서는. 그때는 문맥상 시간, 양보, 이유, 조건처럼 약간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사물이 주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물이 주어가 될 수 있지? 근데 약간 이유처럼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 차 사고 때문에, 자동차 사고 때문에 내가 일에 내가 뭐 일이 늦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문장. 자, 이것이라는 건 앞에 나온 내용이겠죠. 자, 물고기를 살 수 있게 만든다. make 5형식. make가 5형식 때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에 동사 원형은 능동, 명사면 동격, 형용사면 상태, 과거분사면 수동이 온다. 유의할 점. make가 5형식 때는 현재 분사는 없어. 이런 건 없어, 우리 영어에서. I made him going 이런 건 안 돼. 하지만 이건 돼. 형용사 구어진 현재 분사는 가능해. 이런 거. interesting. 그런 거 가능해. 간접 같은 거. I made a movie interesting. 이런 거 가능하다. 다음 문장. 자, B는 불임, 삼형식. 새로운 생명과 상과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야. 자, millions of. 수많은 이런 사람들과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상과 희망을 가져준다. 이거 조심할 게 호프 투부정사로 오해하면 안 돼요. 투부정사면 동사 원형 나와야지. 명사 못 나오지. 그러니까 이건 동사 호프가 아니라 명사 호프야. New life and hope 이렇게 병치됐고 전치사 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호프는 동사가 아닌 명사다. 호프 투부정사 좀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전치사 투 뒤에는 명사도 올 수 있고 동명사도 올 수 있고 뭐 다양한 명사절도 올 수 있고요. 자, 다음에 other living things. 자, 여기다 living이라고 해야지 우리 문법시험에서 arrive 쓰면 안 돼. 문법에서 형용사 파트에서 arrive는 서술적 용법 형용사라고 배워요. A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서술적 용법 형용사 많아요. arrive, arrive, alone, awake, afraid, 뭐 drunken. drunken이 아니라 서술적 용법 형용사는 drunk. 오히려 한자적 용법이 drunken. 우리 가수 드렁큰 타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한자적 용법이라는 거는 live, run. 얘들은 명사 앞에서 수식해 주는 거야. 서술적 용법 형용사들은 얘들은 자체적으로 보어 자리에 쓰이지 명사 앞에서 수식 못 해줘요. 정리를 하자면 서술적 용법 형용사는 명사 수식할 수 없어. 얘들은 명사 앞에서 수식이 안 된다. 왜냐면 그건 한자적 용법의 형용사들이 하는 역할이야. 하지만 이건 돼. 명사 뒤에서는 서술적 용법 형용사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해해야 돼. 이런 문장. 살아있는 나무들은 키가 크다. 이거 틀려요. 왜냐면 alive는 대표적인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예요. 그 말은 명사 앞에서는 수식 못해. 그건 한자적 용법의 형용사 하는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근데 이건 돼. 예를 들어서 또 추리스가 있어.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관계대사에서 절이잖아요.
그럼 이 강의사처럼 안에서 arrive는 서술적 용법인 거 지금 보이세요? 그 상태에서 우리 배우죠. 주격 강의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The tourists arrive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rrive는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로 명사 뒤에서는 수식이 가능해. 명사 앞에서 수식이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배우죠. 명사 선행사가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는데 이 뒤에 비동사가 만약 1형식이면 전면구도 올 수 있고 얘가 2형식이면 형용사 보호도 올 수 있고 또는 비동사 플러스 뭐 현재분사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올 수 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해버리면은 이렇게 명사 뒤에 전면구,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후치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한 난자가 있어. 후 이제 생략하면은 인서 이렇게. 아 명사 뒤에 전면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주격관에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하는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영어는요 긴 절에 짧게 구로 줄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잠시만요. 자 계산해 볼게요.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뒤에 형사도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하면 이렇게 형사가 딱 뒤에서 후치수식하는 거야. 야 바구니가 있어. 책대로 가득 찬 그 바구니는 뭐 무겁다. 또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다음에 현재분사가 올 수 있잖아요. 진해. 그러니까 후 이제 생략해버리면 이렇게 running 후치수식. 달리고 있는 남자는 키가 크다. 그 다음에 과거분사 수동태도 가능하겠죠. 한 남자가 있어. 사랑을 받는 거야. 그 사람이 키가 크다. 그러면 loved. 근데 이런 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기초 단계에서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거 loved가 본동사일까 is가 본동사일까 이런 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loved는 본동사가 아니야. 왜? 두 가지 이유인데요. 말해보세요. loved가 만약 본동사면 타동사예요. 그럼 뒤에 누구 있어야 돼? 목적어 있어야 돼. 두 번째, loved가 본동사라고 하면 조사사 없이 또 본동사 또 is 못 나와. 그 말은 is가 본동사라는 거야. 그럼 얘는 가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법 시험에서 이런 거 잘 물어요. 명사 뒤에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해가지고 여기 현재 분사 쓰는데 자동사 과거분사 써버리는 거야.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왜냐면 자동사 과거분사는 뭐가 되죠?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빌롱은 대표적인 자동사야. 수동태 안 돼. 그러니까 명사 뒤에는 빌롱드 이런 거 안 돼. 이런 게 기출이에요 우리 시험은. 다시 명사 선행사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다음에 갑자기 자동사에 PP형을 쓴다? 안 된다. 왜냐면 이렇게 BPP가 되면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장사 수동태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빌롱드 투는 안 되고 무조건 빌로니 투를 써야 돼. 우리 영문법 시험에서는. 자 학생들이 있어. 누군데? 참여한 학생들이야. 우리 학교에. 그런 학생들이 그 행사에 참가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2024년 지방직 영어 기출 이게 나온 거야. 요 문장이 맞냐 틀리냐가 분석 한번 해볼게요. 레스큐 스쿼드는 어떤 구조팀이에요. 그 구조팀은 행복했다 하고 끝났어. 근데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해피를 수치해주는 거야. 우리 해피는 감정형사 보내드자 sad, happy, glad 이런 애들 뒤에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 오면 이유로 해석해요. 또 대적 용어가 또 이유로 해석해. 그러니까 이유 왜 행복하냐면 발견해서 보세요. arrive면 살아있는 남자래. 근데 arrive는 문제 뭐였냐면 서술적인 형사야.
그럼 arrive는 명사 앞에서 한두 쪽에 보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서술적 용법 형용사 arrive는 명사 앞에서 전치 수식 불가. 요걸 물어본 거야 시험에서. 라이브나 아니면 리빙이나 이렇게 쓰면 돼. 그것도 괜찮아. man arrive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걸 물었다. 또 시험에서 묻는 건 마지막 예. 어라이크랑 라이크의 차이 우리 시험은. 어라이크도 대표적인 서술적인 형용사예요. 닮은. 라이크는 전체사적 형용사라고 해요. 뭐뭐와 같은. 뜻이 약간 좀 비슷한데 용법이 아예 달라. 예를 들어서 그는 look 뭐처럼 보인다. 자, like 썼어. 자, 이거 그 전에 먼저 이 like를 왜 쓰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like를 만약 얻다가 해볼게요. He looks his father 하면 보통은 이거는 이 형식으로는 안 돼. He looks his father는 만약에 이 문장이 looks가 이 형식으로 틀려. 왜 틀린지 혹시 보이시나요?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보인다. 해석은 돼. 명사가 보면 주어랑 무슨 관계해야 돼? 무조건 동격이 관계해야 돼. 근데 그가 그 자신의 아버지일 수 없잖아. 이렇게는 못 쓰는 거야. 대신 삼형식은 돼. 무엇을 보다는 돼. 뭐 그는 본다. 그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만약 룩스가 삼형식은 이건 괜찮아. 근데 이 형식 쓸 거면 이게 못 쓰니까 어떻게 쓰냐면 혹시 이 형식 동사를 쓰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 형식 동사 다음에 명사 보호를 쓰고 싶은데 아니 명사 보호가 주어랑 동격이 아닌 거야. 그때 쓰는 게 like야. 왜냐면 like는 전치사적 형용사니까 룩의 보호 역할도 가능하고 플러스 전치사 역할도 하니까 명사 목적으로 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어쨌든 취지는 이거야. 전치사적 형용사 like 뒤에는 명사가 올 수 있어. 그리고 전치사적 형용사 누가 있냐면 like, unlike, near, worse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명사 목적으로 올 수 있어. 반면에 alike 얘는 아니야. 얘는 서술적 형용사야. 그 말은 명사 앞에서 수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2차례 묻는 거야 우리 시험은. 얘는 서술적 형용사니까 보호 자리에 그냥 단독으로 쓰던가 이렇게 그들은 닮았다. 하지만 명사 앞에서는 안 돼. 명사 뒤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like 뒤에는 명사가 올 수 있고 like 뒤에는 명사가 올 수 없다. 여기까지가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